PDMC 캠과 PDMC 렌더링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PDMC 캠과 PDMC 렌더링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요청 주셔서 이렇게 세미나를 구성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하는 그 설문조사에도 마찬가지로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해당 내용을 최대한 반영해서 추후 세미나에도 또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PDMC 렌더링에 대한 이제 상세한 내용은 제가 유튜브에 업로드를 해두었기 때문에 이전에 진행했던 싹스리 웨비나에 대한 내용은 유튜브, EDNC의 오토데스크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렌더링에 대한 상세한 제품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세 내용, 이전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전에 진행했지만 렌더링에 대한 PDMC 제품들의 어떤 제품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앞에 보시는 아젠다와 같이 인벤터 스튜디오에 대해서 상세하게 어떠한 절차를 통해 렌더링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떤 이미지 품질의 렌더링이 가능한지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PDMC에 포함되어 있는 렌더링 제품은 앞에 보시는 이렇게 세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렌더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인벤터 스튜디오와 같은 경우는 인벤터를 설치하실 때 함께 설치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설치 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렌더링 방식이고요. 그리고 퓨전 360을 사용하시게 되면 그 앞서 PDMC의 캠의 종류에도 있었죠. 퓨전 360. 퓨전 360 통해서 설계나 또는 렌더링 작업까지 진행하실 수 있는데 퓨전 360을 통해서도 설계나 렌더링 작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3D Max도 마찬가지로 PDMC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렌더링에 좀 더 특화된 제품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3D Max를 통해서는 인벤터 스튜디오나 퓨전 360보다 렌더링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오늘 웨비나를 통해서는 인벤터 스튜디오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서 작업 절차가 진행되고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옵션을 통해 렌더링 이미지에 대한 설정을 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벤터 스튜디오는 인벤터를 설치할 때 함께 설치가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참여하고 계신 분들께서 인벤터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시게 되면 환경 탭의 애드인에서 인벤터 스튜디오가 애드인되어 있다라고 할 때 모든 분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벤터 스튜디오는 별도의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인벤터에 바로 애드인되기 때문에 인벤터에서 설계하던 환경을 그대로 넘어가서 렌더링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설계 변경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변경 사항을 그대로 반영하여 렌더링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인벤터 스튜디오 방금 전에 이제 환경 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인벤터에 대한 인터페이스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인벤터 인터페이스 상단을 보시게 되면 탭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탭들 중 도구 탭을 보시게 되면 애드인, 마찬가지로 환경 탭은 이따가 인벤터에서 직접 확인을 드릴 텐데 환경 탭에서도 마찬가지로 애드인을 선택하게 되면 인벤터 스튜디오를 애드인할 수 있습니다. 애드인 시에는 보시면 어떤 항목, 어떤 제품이나 기능이 선택되어 있을 때 오른쪽 하단에 로드 동작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로드 동작이라는 영역에서는 로드됨, 언로드됨을 통해서는 현재 세션에서 해당 기능을 애드인 할 것인지 애드인 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는 체크가 되면 되고요. 해제되어 있을 경우에는 애드인이 해제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과 같은 경우에는 인벤터 실행하실 때 보시면 인벤터 실행 속도가 평상시보다 느리다 또는 다른 사람보다 느리다 라고 했을 때에는 애드인 항목이 많아서 느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로드됨을 모두 다 언체크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 부분이 꼭 체크되어야지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로드 동작에서 아래쪽에 있는 자동 로드, 이 아래쪽에 있는 자동 로드라는 것이 체크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가 인벤터를 실행할 때 모든 실행 시에 자동으로 해당 기능을 로드하도록 하겠다라는 옵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애드인이 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 환경 탭에서 인벤터 스튜디오를 활성화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벤터 스튜디오에서 우선은 먼저 설계 데이터가 열려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전에 작업하던 어떤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면 그 환경에서 바로 환경 탭에 보시면 상단에 이렇게 인벤터 스튜디오라고 하는 버튼이 보일 거예요. 그 인벤터 스튜디오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바로 렌더링 창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 환경 탭에서 인벤터 스튜디오를 클릭해서 실행해 주시면 되는데 데이터를 열거나 기존 데이터가 열려 있다라고 하면 열려 있는 상태에서 바로 활성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따가 인벤터를 통해서 직접 확인을 드릴 텐데 뷰 설정 작업을 진행하시게 되면 기존에 있던 설계 데이터에는 각각의 원본의 재질 값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원본 재질에 대한 색상이라든지 또는 밀도라든지 이러한 특성들이 적용되어 있는 상태일 거예요. 그래서 뷰 설정을 통해서는 마스터나 기본 값에는 원본에 대한 색상 값을 유지하게 두고 그리고 지금 그 왼쪽에 보이는 값처럼 렌더링이라는 별도의 뷰를 설정하시게 되면 렌더링 시에만 사용할 수 있게 어떠한 페인팅 값을 넣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인팅 값을 넣었을 때 기본 값으로 가면 원본에 대한 색상 그리고 원본에 대한 어떠한 뷰 방향 그리고 렌더링이라고 하는 어떠한 뷰 설정을 진행하시게 되면 렌더링 값에서는 제가 부여한 어떠한 다른 색상 값들로 표현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매번 렌더링이 필요할 때마다 다시 그 값들을 중복적으로 넣어주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활성화만 하면 해당 값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보시면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 환경 탭에서 인벤터 스튜디오를 활성화를 하게 되면 렌더링이라는 탭이 별도로 생성됩니다. 렌더링 탭에서 이제 이미지 작업을 위한 렌더링에 대한 설정들을 진행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따가 각각의 옵션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을 보시게 되면 금일은 이 이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세 절차를 말씀드릴 텐데 이번에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혹시나 영상에 대한 부분도 좀 확인을 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많이 계시면 추후에 이 애니메이트와 관련된 부분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인벤터에는 프리젠테이션이라는 기능이 제공됩니다. 프리젠테이션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영상 작업을 진행해 주실 수가 있죠. 하지만 프리젠테이션에는 어떠한 부품과 부품 간의 구속 조건들을 모두 다 유지한 상태에서 영상 작업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에 만약에 어떤 구속 조건에 대해서도 감안해서 영상 작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에서는 인벤터 스튜디오를 통해서 렌더링 작업, 이 애니메이트를 진행하시게 되면 보시는 사항과 같이 구속 조건이라든지 또는 매개 변수를 감안하여 영상 작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필요하시면 꼭 설문조사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앞에 보이시는 이 각각 다른 옵션에 대해서는 인벤터에서 직접 해당 내용을 확인한 후에 결과값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벤터에서 우선 조립품을 하나 열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당 조립품의 뷰 설정이라든지 또는 렌더링 옵션들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뷰 설정과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인벤터 스튜디오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만 뷰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우선은 환경 탭에서 인벤터 스튜디오를 애드인은 하지만 활성화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뷰 설정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아까 전에 PPT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애드인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애드인 관리자 창이 보입니다. PPT에서는 환경 탭이 아닌 도구 탭에서도 애드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도구 탭이나 환경 탭에서 애드인을 통해서 인벤터 스튜디오 기능을 활성화해 주시면 되고 아까 전에 PPT에서는 이 상단의 환경 탭에서 인벤터 스튜디오가 구성되어 있는 상태였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애드인이 안 되어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아예 버튼이 존재하지 않거나 버튼이 존재하더라도 그레이아웃으로 활성화할 수 없는 상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는 꼭 이 애드인을 통해서 해당 기능이 정상적으로 애드인 되어 있는지를 우선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 탭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 인벤터 스튜디오가 보입니다. 인벤터 스튜디오를 클릭해 주시면 이 로드 동작에서 로드됨이 체크되면 현재 세션에서 활성화하고 자동 로드까지 체크를 하면 다음에 인벤터를 종료했다가 다시 실행할 때에도 해당 기능이 애드인이 자동으로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일단 위쪽에만 체크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해보면 환경 쪽에 일단 인벤터 스튜디오가 로드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인벤터 스튜디오가 로드는 됐지만 아직 활성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뷰 설정을 우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표현이라고 하는 폴더가 보여요. 현재 이 모형 검색기에서 조립품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시면 표현이라는 폴더가 보입니다. 표현이라는 폴더를 확장해서 보시게 되면 뷰, 위치, 세부 수준이라는 큰 카테고리로 나뉘어 있어요. 그래서 뷰에서는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부품에 대한 색상이라든지 현재 보고 있는 이 뷰의 방향이라든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위치는 조립품과 같은 경우에는 위치라는 값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조립품에는 각각의 메이트가 적용되어 있고 이런 구속 조건을 통해서 어떤 부품이 어떤 부품과 유기적인 관계가 있다라는 것들이 적용되어 있죠. 이러한 적용되어 있는 구속 조건에 대한 설정을 해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떠한 면과 면에는 일치라는 조건이 들어간다거나 또는 일치는 이 면과 면의 거리값이 0mm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면과 면의 거리값이 100이다, 100mm다 라는 이러한 값들을 이 위치라는 것에 추가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세부 수준에서는 각각의 부품들의 억제 상태를 포함하는 설정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설명드리기 위해 하나 추가를 해두었는데 이렇게 사람이라고 하는 어떠한 부품이 억제되어 있는 상태의 설정을 만들게 되면 마스터로 있을 때에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 서프레스 휴먼으로 체크를 하게 되면 해당 부품이 없는 상태에서의 그 세부 수준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위쪽에 뷰와 같은 경우는 질량에는 연관성이 없고 세부 수준에서는 억제가 되기 때문에 질량에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뷰 쪽에서 지금 보시면 기본적으로는 마스터와 기본값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쪽에 아까 전에 이제 설명드렸던 PPT와 같이 하나의 설정을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뷰 마스터라는 쪽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해 보시게 되면 새로 만들기 가 있습니다.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뷰라는 것이 생성돼요. 지금은 마스터로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뷰 1이 생성된 상태인데 기본값으로 활성화를 해두게 되면 제가 기본값에서는 안쪽에 부품이라든지 또는 이런 파이프에 대한 색상을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변경된 색상이 반영될 수 있게 마스터에서는 다른 색상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뷰 1에서도 마스터의 복제본이 생성되는 개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값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뷰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하고 새로 만들기를 하시게 되면 뷰 2라는 것이 생성됩니다. 그럼 뷰 1에는 마스터를 기반으로 해서 뷰 2에는 기본값을 기반으로 해서 이 조립품에 대한 뷰 설정이 생성되는 거라 보시면 돼요. 일단 뷰 1은 제거를 하도록 하고 뷰 2의 이름을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변경을 하실 때에는 해당 이름을 클릭하고 다시 한번 클릭을 하시거나 아니면 해당 이름을 클릭하고 F2를 클릭하시게 되면 해당 이름을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은 아까 보셨던 렌더링이라는 이름으로 부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렌더링이라는 설정이 활성화되어 있을 때에는 해당 설정에 맞춰서 뷰가 전환된다라는 것을 보도록 할 텐데 지금 보시면 기본값에서도 이 방향을 보고 있지만 렌더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뷰를 설정하고 싶다라고 하시게 되면 이렇게 뷰만 전환을 해두셨을 때 해당 뷰가 적용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 S로 저장을 해주시게 되면 이 뷰에 대한 값이 저장이 되고 기본값으로 갔을 때에는 이 등각도 그리고 렌더링으로 갔을 때에는 좌측에 정면도가 배치된 등각도로 표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이러한 보고 있는 각도에 대해서도 매번 그 렌더링이 필요할 때마다 전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뷰 설정을 통해서 적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뷰 설정에는 지금 보셨던 것처럼 일단 1차적으로 위치를 포함한다.
뷰의 방향을 포함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이 안쪽에 로드된 부품들의 색상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이 제목 표시줄이 있죠. 해당 조립품에 대한 이름이 표현되는 제목 표시줄 쪽에 모양이라고 값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모양의 왼쪽에 위치한 모양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별도의 창이 하나 팝업됩니다. 그래서 이 창을 통해서는 현재 문서에 로드된 모든 모양에 대한 리스트를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로드된 리스트 중에서 이 노란색으로 해서 안쪽에 로드된 부품들의 색상을 변경해 보도록 할 거예요. 안쪽에 부품들을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5개의 부품들을 선택해 놓은 상태에서 노란색을 클릭하시게 되면 앞에 보시는 것처럼 연관적인 설계표 표현이라는 창이 별도로 팝업됩니다. 이 창에서의 2가지 옵션은 일단 첫 번째 설계표 표현 수정이라고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왼쪽에 구성된 마스터를 제외한 모든 뷰들의 변경사항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연관성 제거라는 것을 선택한 경우에는 기본값에는 기본값으로 두고 렌더링이라는 이 뷰 설정에만 해당 노란색이라고 하는 설정값을 부여하겠다라는 옵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마다 다르게 해당 값을 변경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관성 제거라는 것으로 해서 확인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일단 조립품 내에 이 색상이 부여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값에서는 하얀색, 렌더링에서는 노란색, 마스터에서는 아까 보셨던 원본의 색상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별도의 뷰 설정을 통해서는 방향이라든지 또는 이런 색상을 모두 포함해서 설정을 생성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 방향을 보고 있지만 방향을 별도로 다시 바꿔서 이 방향을 보도록 하고 다시 한번 적용해 주시게 되면 해당 뷰에 해당 방향이 저장되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다시 활성화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뷰 설정을 맞춰놓고 뷰를 활성화해 두면 이 다음에 인벤터 스튜디오를 활성화합니다. 인벤터 스튜디오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경 탭에서 인벤터 스튜디오를 클릭해서 활성화를 하실 수가 있고요. 클릭하시면 기능이 로드되면서 렌더링이라고 하는 별도의 탭이 생성됩니다. 렌더링 탭에서는 가장 왼쪽을 보시게 되면 이미지 렌더링 기능이 보이고,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항목 보기는 제가 최종적으로 최근에 진행했던 렌더링 이미지를 보게끔 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작업을 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애니메이션 렌더링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고, 오늘은 전개도에 대한 설명을 좀 추가적으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인벤터 스튜디오가 활성화된 경우에서는 조립품에서 뷰를 변경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뷰 설정을 해둔 상태에서 인벤터 스튜디오를 활성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벤터 스튜디오에서 확인할 부분들은 이렇게 아무런 설정 없이 만약에 이미지 렌더링을 진행하시게 되면, 지금 제가 일단 카메라는 등각 위치로 하나 생성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되지만, 현재 뷰로 설정을 하는 경우에 현재 보고 있는 뷰에 대해서만 진행이 되는 게 보여요. 이렇게 조명 스타일이라는 게 보입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에 바로 렌더링 작업을 진행하게 되면 별도의 창을 통해서 이 렌더링 작업이 진행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아무래도 이 웹이나 프로그램이 같이 구동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화면에 표시되는 시간이 좀 지연되는 것을 보실 수 있었는데, 직접 진행하실 때에는 보다 빠르게 진행이 되실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간단한 제가 지정한 시간대에 따라서 렌더링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렌더링 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지 품질을 직접 확인하실 수는 없지만, 지금은 이렇게 그 제품의 아래쪽에 어떠한 지면에 대한 설정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조립품의 부품들만 렌더링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추가 설정을 한번 하나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렌더링 탭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렌더링을 활성화해 두고 위쪽에 보시게 되면
뷰 탭에서 그림자나 반사 또는 고정 평면을 설정해 두시게 되면 해당 사항들이 마찬가지로 렌더링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반영되는 사항들을 간단하게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림자를 활성화해 놓고 마찬가지로 반사라는 것을 활성화해 두게 되면 이 그래픽 영역에서 적용한 사항들이 보입니다. 이 보이는 사항들은 렌더링 탭에서 다시 한번 이미지 렌더링을 했을 때 이 그래픽 영역에서만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렌더링 이미지에도 해당 사항들이 반영된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적용되고 있는 사항과 같이 반사 이미지가 표현되는 것이 보이는데 지금 제가 활성화되어 있는 이 조명 스타일, 라이트에는 이 어떠한 방향성을 가진 조명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림자가 표현되지는 않는 게 보여요. 그래서 이따가 그림자를 적용한 상태에서의 이미지, 출력된 이미지를 별도로 PPT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이제 적용을 할 때 카메라를 별도로 생성을 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일단 설명드리는 내용을 통해서는 조명 스타일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리고 카메라, 로컬 라이트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셨던 이런 반사 이미지나 또는 그림자를 포함을 시키게 되면 아무래도 계산해야 될 항목이 많기 때문에 렌더링 이미지를 출력할 때 그만큼 속도가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그림자나 또는 반사 이미지가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좀 더 빠르게 렌더링 작업을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해당 옵션들을 해제해 두시는 게 속도 관련 측면에서는 훨씬 낫습니다. 뷰 탭에서 일단 제가 이 옵션들은 꺼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설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조명 스타일 관련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렌더링 탭에서 전개도 패널에 스튜디오 조명 스타일을 클릭하시게 되면 현재 문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조명 스타일 리스트와 그리고 인벤터 자체에서 제공하는 전역 조명 스타일이라고 하는 리스트로 구성되어 있는 게 보여요. 말씀드렸던 사항과 같이 지금 이 문서에는 제가 파란색이라고 했던 이 항목과 그리고 기본값이라고 하는 항목 이렇게 두 가지의 스타일을 적용해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만약에 위쪽에 구성된 항목 중에 이 낡은 창고라고 하는 값을 로드하고 싶다라고 하시게 되면 이 항목, 조명 스타일에 대한 항목을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해서 활성이라는 것을 클릭하시게 되면 해당 값이 조명 스타일이라고 하는 리스트에 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조명 스타일에 로드된 리스트를 통해서는 오른쪽에 구성되어 있는 환경에 대한 노출이나 또는 표시되고 있는 이미지에 대한 회전이라든지 축척이라든지 값들을 사용자화하실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림자라는 탭을 클릭해서 다른 값들도 사용자화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환경 탭으로 넘어가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사용자화는 위쪽에 보이는 낡은 창구를 다시 클릭했을 때는 다른 값을 수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값을 특정하게 변경을 해야 한다라고 하실 때에는 우선은 조명 스타일에 로드를 한 뒤에 로컬 조명 스타일에서 특정 값을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낡은 창고라는 것을 지금 적용한 상태인데 원본에서 보이는 이미지가 보여요. 이 각각의 값들도 클릭을 해보면 원본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실질적으로 렌더링에 반영되는 이미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낡은 창고 선택하고 전개도 이미지 표시를 선택하시게 되면 그래픽 영역에서 일단 표현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픽 영역에서 해당 환경에 대한 이미지를 로드하고 그리고 노출이나 회전 그리고 축척이라는 값을 변경하시게 되면 해당 값들이 그래픽 영역에 반영이 됩니다. 축척을 만약에 제가 200이라고 변경을 하면 이 200이라는 값이 적용되면서 200으로 제품이 줄어든 것 같이 보이시겠지만 환경이 커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0으로 변경을 하면 제품이 커진 것 같은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축적이나 회전, 노출을 변경하시게 되면 해당 사항이 그래픽 영역에 반영되고 마찬가지로 이제 그림자 쪽에 대해서 설정을 하시게 되면 아까 전에 보셨던 그림자에 대한 설정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자를 좀 더 진하게 한다거나 부드럽게 한다던가 또는 부품과 부품 간의 어떠한 그림자 표현까지 포함을 해주겠다라고 했을 때 앰비언트 그림자까지 포함을 해서 적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장을 했을 때에는 해당 사항들이 저장이 되고
나중에 추후에 또 해당 사항을 적용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바로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스타일들은 다 내보내기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PC를 포맷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스타일을 다 내보내고 백업을 해두신 다음에 추후에 다시 가져오기를 통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명 스타일을 적용하실 수가 있고, 조명 스타일을 적용하신 후에는 이 조명 스타일이 적용된 상태에서 아까 전에 보셨던 카메라라는 것이 있었어요. 카메라를 통해서 설정을 했을 때에는 또 지금 보고 있는 어떤 뷰 방향이 아니라 카메라를 통해서 또 어떤 특정 방향을 지정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또 클릭을 해서 마찬가지로 카메라가 위치할 곳을 지정해 주시기 위해서는 보시는 대상 쪽에서 우선은 대상이 선택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상을 선택할 때에는 면이나 또는 점을 통해서 대상을 선택해 주실 수가 있고, 이렇게 마우스를 올려두게 되면 적합한 대상이다 라고 했을 때에는 지금 이 마우스 위치에서 수직하게 선이 하나 생성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면 위에 클릭을 해서 마찬가지로 자동으로 이 위치라는 곳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생성된 선 위치에서 제가 지정을 해주게 되면 이 선을 따라 카메라를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카메라를 생성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수직하게가 아니라 위쪽에서 좀 더 위쪽에서 대상을 바라보게끔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에서는 이 카메라를 클릭해 주시게 되면 좌표 형상이 생성됩니다. 생성된 좌표 형상을 클릭해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좌표의 위치를 바꿔주실 수가 있고 이 위치에서 이제 대상을 바라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 확인 버튼을 클릭해서 적용해주고 만약에 이 위치에서 바라봤을 때에 대한 뷰를 한번 체크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뷰의 링크를 선택해 주시게 되면 뷰에서 그 카메라 위치에서 바라본 뷰를 바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투영이라는 것에서는 원근으로 적용할 것인지 또는 원근 적용을 하지 않고 바로 평면하게 볼 것인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롤 각도에서는 적용을 하게 되면 현재 보고 있는 화면에 대한 각도 값을 줘서 회전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5도 회전을 한다든지 또는 회전하지 않는다든지 등등의 값을 통해서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줌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핸드폰 카메라를 통해서 사진을 찍을 때에도 줌을 하죠. 그래서 카메라 위치는 그곳에 있지만 이 위치에 있지만 보고자 하는 영역을 더 넓힐 거다, 좁힐 거다라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핸드폰 카메라를 통해서 어떠한 대상을 손으로 클릭하시게 되면 해당 대상의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과 같이 필드 깊이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필드 깊이를 통해서 앞쪽의 대상 또는 뒤쪽의 대상의 포커스를 맞춰서 다른 대상은 좀 더 흐리게 표현하는 설정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카메라를 만약에 생성을 하게 되면 왼쪽에 모형 검색기에 인벤터 스튜디오에서 카메라 리스트가 추가됩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미 추가된 등각 위치는 제가 추가를 했던 값이고요. 이 새로 추가된 카메라 1이라는 자동으로 이름 붙은 항목을 다시 이름을 변경을 해서 제가 필요한 이름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 왼쪽에 카메라 리스트를 통해서 이번에 렌더링을 해야 할 대상을 바로 선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로컬라이트도 설명을 드리면 로컬라이트는 세 가지 유형으로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트를 적용을 할 때 만약에 특정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조명이 들어가서 해당 부품은 좀 밝게 표현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 넣으실 수가 있는데 가장 왼쪽에 있는 항목과 같은 경우에는 조명 스타일에서만 부여할 수가 있고 로컬 라이트에서는 추가할 수 없습니다. 필요한 경우에선 조명 스타일 쪽에서 추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구로 해서 방향성이 없는 조명을 넣어주신다거나 또는 스포트라이트를 통해서 특정 부분에 대해서 밝혀주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서는 가장 우측에 있는 스폿을 통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구 영상을 클릭하게 되면 위쪽에 점이라고 하는 값이 활성화가 되고 스폿을 클릭하게 되면 스폿에 해당되는 설정 값들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생성된 값들을 통해서 아까 카메라 생성할 때랑 똑같이 대상과 그 대상에서 생성된 선의 위치에 조명을 생성해서 마찬가지로 해당 조명을 클릭을 하면 그 조명에 대해 좌표값을 통해 위치를 다시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
마찬가지로 왼쪽 상단에 보시게 되면 그 위치를 제가 이제 드래그를 해서 임의의 값을 넣어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직접 타이핑을 해서 정확한 값을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조명이 인벤터 스튜디오 내에 적용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컬 라이트 쪽에 추가된 이 라이트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면 작동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명이 조립품에 영향을 줘서 렌더링을 할 때 조명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작동 가능이 해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조명이 켜져 있지 않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정이 다 마무리된 상태에서는 가장 왼쪽에 위치한 이미지 렌더링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미지 렌더링 작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는데, 잠시 보셨던 것처럼 카메라에서는 렌더링 이미지를 출력할 카메라를 설정을 해주시게 되고, 그리고 조명 스타일에서는 제가 지정한 조명 스타일로 지정이 되고, 폭에서는 출력할 이미지에 대한 크기를 지정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어떠한 이미지에 대한 크기가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적용을 해서 그 크기만큼 이미지를 출력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이 빨간색 영역이 출력될 이미지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출력 탭에서는 저장될 이미지의 위치를 지정해 주실 수가 있고, 렌더러에서는 제가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당 이미지가 렌더링 될 때 걸리는 시간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이 시간이 길수록 이미지 품질은 높아지고 짧을수록 이미지 품질은 낮아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적용한 값들이 이미지 렌더링을 할 때 렌더링 결과물에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인지를 확인할 때에는 이 시간을 최대한 낮춰서 시간을 짧게 해서 체크를 하고 변경될 사항이 있다면 변경을 해주시고, 최종적으로 해야 할 때에는 이 시간을 늘려서 적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만족스러울 때까지 라고 지정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의 정지 버튼을 클릭할 때까지 계속 진행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식사를 하러 가시기 전에 걸어두시게 되면 와서 멈출 때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가장 높은 품질의 이미지를 출력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일단 이것으로 해서 인벤터에서 직접 확인을 하는 부분은 체크를 했고요.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에 대한 결과물을 간단히 확인한 후에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잠시 이미지로 확인하셨던 것처럼 왼쪽의 이미지는 뷰 탭에서 그림자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오른쪽의 이미지는 그림자를 적용했을 때의 결과 이미지입니다. 또 반사 적용을 했을 때와 이미지가 지금 바뀌었지만, 반사 적용을 했을 때에는 오른쪽의 이미지로 왼쪽의 이미지로 표현이 될 거고, 미적용이 되어 있을 때는 오른쪽의 이미지로 표현이 될 거예요. 반사 적용에도 마찬가지로 렌더링에까지 반영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이미지 품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왼쪽의 이미지와 같이 0.5분으로 진행을 했을 때, 30초로 진행을 했을 때에는 왼쪽의 이미지와 같이 품질이 조금 떨어지는 결과물이 출력이 되지만, 10분 정도 진행을 했을 때에는 보시는 것처럼 패스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더 명확한 렌더링 이미지를 출력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PDMC 렌더링 작년에 진행했던 세미나에서 한번 보여드렸던 이미지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기존에 캡처를 통해서 제품에 대한 이미지를 어떤 매뉴얼에 넣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번에는 이제 렌더링을 통해서 한번 적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진행한 일단 세미나는 앞에 진행했던 캠과 렌더링 모든 내용을 다시 유튜브에 업로드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들으셨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유튜브에 업로드된 영상을 통해 확인을 해주시고, 추가적인 문의 내용이 있다라고 할 경우에 EDNC로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설문조사에 많이 응해 주시면
응해주신 많은 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릴 예정이고요. 갑작스럽게 변경된 시간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진행했던 이 세미나 내용의 많은 부분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갑작스럽게 또 이렇게 날씨가 계속 추워지고 있더라고요. 내일 더 춥다고 하는데 건강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